창작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막막함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책, 바로 세스 고딘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영감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 본 적 없으신가요? 뭔가 떠올라야 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던 그 답답함. 네, 우리한테는 꽤나 익숙한 감정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신화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씩 속 시원하게 깨부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화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영감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중요한 건 과정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너무 다르죠? 왼쪽이 바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신화예요. 글이 안 써져. 작가 장벽인가 봐. 뮤즈가 찾아와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실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스 고딘은 작가 장벽 같은 건 없다고 말해요. 그건 그냥 우리가 하는 선택일 뿐이라는 거죠. 뮤즈를 기다리는 대신에 그냥 과정을 믿고 계속 타이핑하는 겁니다. 진짜 프로는 영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스 고딘이 말하는 작가 장벽의 진짜 정체는 뭐냐면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거대한 벽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실패할까 봐 두렵고 무조건 완벽해야 해 하는 그런 압박감. 그래서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려는 마음. 바로 그게 작가 장벽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과정은 우리를 의도의 빈곤함에서 구해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막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매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는 그 꾸준한 행동 자체가 우리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어준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영감을 기다리지 말고 과정을 만드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장 크게 사로잡혀 있는 걸지도 몰라요.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이죠. 완벽한 결과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게 어떻게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세스 고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의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할까를 고민하는 대신에 이 작업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관대한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좋은 의도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첫째, 이건 누구를 위한 거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시선이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죠. 둘째, 그래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 거지? 이건 우리 작업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막연한 기대를 구체적인 목표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문장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술이란 정답이 없는 일을 하는 것, 그럼에도 그 여정이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진짜 의미 있는 일에는 원래 정답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보장된 성공이 아니에요. 그 정답 없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진심.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통제할 수도 없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과정과 의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신화입니다. 창의성은 타고난 천재들의 것이라는 생각. 뭔가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는 흔히 골방에 틀어박힌 고독한 천재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세스 고딘은 그것도 그냥 만들어진 신화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기술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태도나 용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꾸준한 연습, 그리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실천이고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제약이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창의력을 터트리는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 매킨토시 컴퓨터 아이콘을 디자인한 수잔 케어는 32 곱하기 32 픽셀이라는 엄청나게 작은 공간 안에서 전설적인 디자인들을 만들어냈어요. 또 유명 밴드 REM은 일부러 서로 악기를 바꿔 연주하는 제약을 걸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를 찾아냈고요. 이처럼 제약은 우리를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길을 찾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을 줍니다. 태도는 기술이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이 그냥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창의성은 선택받은 소수의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꽁꽁 묶어두었던 세 가지 큰 신화를 모두 깨부셔봤습니다. 영감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결과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천재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실천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실천은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감이 떠오를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매일 꾸준히 하기로 마음먹는 선택. 그 자체가 바로 실천입니다. 좋아요. 그럼 당장 뭘 하면 될까요? 여기 아주 구체적인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나 자신을 믿어주세요. 두려워도 의심이 들어도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관대해지세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 하기 벅차다면 이 과정을 함께하고 서로 응원해줄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세상에 내보내세요. 공유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과정을 정말 멋지게 요약해줍니다. 보세요. 나는 청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은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습관이 모여서 바로 당신만의 실천이 되는 거죠. 정체성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실천을 만드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 결국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